안녕하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자, 일단 제가 이거 분석이 처음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잘 올라가다가 좀 이렇게 하락이 나왔길래,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그 10만원이고, 15만원이고 갈 수 있는 주식인데, 이런 거에서 이제 뭐, 털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요런 구간에서 이제 털린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보면서 안타까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를 이제 좀 정기적으로 분석을 좀 도와드릴 건데, 일단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요런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뭐 악재가 나왔나,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했을 때 악재가 좀 나왔었잖아요. 요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그 악재가 나왔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악재 나온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원전 확대 추진했으면 했지, 악재는 뭐 최신순으로 봤을 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재만 가득하죠. 호재만 가득한데 근데 왜 하락을 했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좀 명쾌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매수부터 매도 타점까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5월 21일 진원생명과학이고, 매수 타점 이렇게 드리고, 매도 타점 같은 경우는 그 4,000원에서 분할 매도, 왜냐하면은 단기적인 건 중장기건 해가지고 한번 좀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보시면은 단기건 중장기건 해가지고 한 번은 좀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상단 라인, 그래서 제가 봤을 때 4,000원, 4,000원에서 좀 뭐 예를 들어 이제 분할 매도라던가, 예,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원생명과학 보시게 되면은 이 뒤로 결국엔 내려갔죠. 이런 식으로 제가 4,000원부터 분할 매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막판에 좀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막판에 이런 하락이, 막판에 이런 하락이 좀 나왔는데, 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좀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은, 네, 그거 맞는 말이고요. 맞는 말인데, 여기다가 저는 추가적으로 이 시가가 떨어지고 시작한 이런 그 빈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일명 저는 아랫갭자리라고 부르거든요. 아랫갭자리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저항으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 25조인데 이거보다 더 높은 이제 SK 하이닉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SK 하이닉스 최근에 여기서 이제 그 시가가 떨어지고 시작을 함에 따라 빈 공간이 이렇게 발생됐잖아요. 그럼 기준점은 이 전날 종가라던가 이 시가인데, 양봉은 시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두 번이고 해가지고 막힌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그 아래 갭자리 시가가 떨어지고 시작함에 따라 빈 공간 생기는 거, 요런 게 이제 좀 저항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이제 좀 적용이 됩니다. 시가총액 어느 정도 좀 높은 애들도 마찬가지로. 자,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이쪽 라인 44,000, 여기가 600원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뭐 지지선의 역할도 했었고, 옛날에 지지선이었다가 이탈되면은 저항으로 바뀌는 그런 지지저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저항 걸리는 자리, 아랫갭 자리 저항.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 성질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막힌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악재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 옛날에 두산에너빌리티가 31,000원 라인에서 한번 좀 막혔을 때, 이때도 이런 그 아랫갭 자리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준점 여기 31,050원이죠? 31,050원. 그래서 요 부분 오니까 1차적으로 한번 좀 막혔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이 라인에서 막혔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그, 아, 저쪽이 이제 그 저항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 월봉 보시면은, 이제 한창 잘 나갔을 때 2007년도였잖아요. 월봉 차트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자, 월봉상 차트가 이렇게 되잖아요. 월봉상 차트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HD 현대 그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자, 이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자,
일봉상으로 보시면 아마 더 와닿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계속 이제 하락을 했어요. 7만 원 찍고 7만 원 찍고 얘가 4천 원까지 빠졌어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옛날에 얘네가 2007년도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런 어마어마한 14만 6천 원 찍고 2천 원까지 빠졌었습니다. 예. 완전 고점 찍고 이렇게 쭉 빠졌죠. 자, 그러고 나서 자, HD 현대일렉트릭 다시 볼게요. 자, 요렇게 7만 원 찍고 쭉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이런 위치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런 위치. 그러고 나서 이 뒤로 얘네가 이렇게 올라가고 결국에는 이 고점 라인 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라인 아니면 이런 라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자, 다시 볼게요. 자, 보이시죠? 월봉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자, 그래서 제가 HD 현대 일렉트릭을 좀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실리콘트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매물대 소화라는 걸 좀 얘기를 할 건데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만 원도 가능하고 왜 15만 원도 가능한지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실리콘트가 이렇게 6,800원 찍고 쭉 하락했잖아요. 쭉 하락했어요. 그럼 이렇게 보통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바로 못 가고 매물대 소화를 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가거든요. 1구간 소화하고 눌러주고 2구간 소화하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3구간 소화하고 눌러주고 4구간 소화하고 눌러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매물대를 어느 정도 상단 라인까지 다 소화하니까 이렇게 해서 좀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쭉 하락했죠. 쭉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매물대 소화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한단 말이에요. 바로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그 HD 현대 일렉트릭도 이게 좀 바로 간 것 같겠지만은 일봉상 이제 좀 보여드리면은 얘네도 이제 중간중간에 막힌 라인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찍고 막혔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찍고 막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이렇게 이 박스가 짧아 보이겠지만 이 박스가요 여러분들 12월 1월 2월 3월 4개월 넘게 박스 쳤어요. 이런 식으로 4개월이면은 짧은 시간 아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놓고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1구간 소화하고 눌러줬고 2구간 소화하고 눌러줬고 그 다음에 이제 3구간이라던가 그런 것들 그러고 이제 뭐 4구간 뭐 5구간 소화하면서 전고점 뿐만 아니라 돌파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무슨 소리냐. 윤석열 때 이제 그 완전 이제 강했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반대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가냐 거기까지 이제 뭐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또 아니에요. 보시면은요. 트럼프가 이제 그 원전 확대 관련 행정명령 서명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김문수도 이 SMR 사업 진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 소형 모듈형 원자로 사업에 대해 트럼프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나란히 그 육성 의지를 피력하면서 SMR을 비롯한 원자력 발전 해가지고 이런 의견을 좀 내놨단 말이에요. 자, 일단 이 후보는 원전을 아예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SMR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SMR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 후보는 원전이 차지하는 국내 전력원 비중을 60% 이상 높이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SMR 산업을 상용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원자력 시대인 만큼 원전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25년 뒤인 2050년까지 400
기가와트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저거를 거스를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건 간에 이재명이 됐건 김문수가 됐건 간에 원전이 적어도 뒤처질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뭐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가스터빈 투자를 통해 2029년 영업이익 1조 원 이상 달성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재명이고 김문수고 SMR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더군다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다수의 미국 SMR 설계 회사 및 웨스팅하우스양 원자로 기자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계성이 뚜렷한 그런 뭐 사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강자가 분명히 저는 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좀 뭐 올라간 게 있으면은 그만큼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거죠. 그런 이제 그 매물대 소화하는 것들을 좀 거치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갈 거란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런 그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갈 거란 말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락 나왔다고 해서 뭐 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러 온 거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